언제부터였지?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작년 겨울부터였나? 내가 정말 힘들어할 때 형부가 위로해줬잖아. 그때 너무 예뻐 보였어, 울고 있는데도. 나도 그때 느꼈어. 형부가 다르게 보인다는 걸. 서진이한테는 정말 미안해.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이런 내 자신이 싫지만 형부가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서진은 오늘도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침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얼굴을 간지럽혔지만 이미 몸은 저절로 일어나는데 익숙해져 있었죠.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김도훈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소파에서 자고 있던 여동생 한유진이 희미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유진은 2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후 서진 부부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2년이 흘렀네요. 유진아, 일어나. 서진이 부드럽게 어깨를 흔들자 유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직도 잠이 덜 깬 듯 몽롱한 표정이었죠. 언니, 몇 시야? 6시 반이야. 나 학교 가야 해서 아침 준비해야 하니까 넌 침실에 가서 더 자.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틀거리듯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부엌으로 가서 밥솥 뚜껑을 열었어요. 어제 저녁에 미리 예약해둔 밥이 따끈하게 익어 있었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면서 서진은 오늘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오전에 3학년 수업이 4시간, 오후에는 교무회의가 있고요. 집에 오면 유진이를 위해 병원 예약도 잡아줘야 했습니다. 유진은 아직도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여보, 일어나. 아침이야. 서진이 침실을 노크하며 말했습니다. 도훈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하품을 했어요.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어제 야근하느라 너무 늦게 잤더니. 회사 일이 많이 바쁘지? 응, 새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정신이 없어. 이번 주는 계속 늦을 것 같아. 도훈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세수를 하면서도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서진은 그런 남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사 일이 잘 풀리나 보다 생각했거든요.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으면서 도훈이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어때? 요즘 좀 나아졌나? 응, 그런 것 같아. 예전보다는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어제도 화장을 하고 나가더라고. 다행이네. 유진이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팠는데.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거의 3개월 동안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아서 살이 많이 빠졌고 밤에는 악몽 때문에 자주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맞아. 시간이 약이라더니 정말 그런가 보네. 도훈이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오늘 아침 미팅이 있어서 일찍 가야 해. 그래, 조심해서 가. 저녁은 집에서 먹을 수 있어? 글쎄, 회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어. 늦으면 연락할게. 도훈이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에도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았어요. 새로 산 셔츠를 입고 헤어젤도 평소보다 많이 발랐습니다. 새 셔츠야? 아, 이거 어제 점심시간에 사온 거야. 기존 걸로는 좀 낡아 보여서. 서진은 도훈을 배웅하며 현관문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도훈이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유진이한테도 잘 지내라고 전해줘. 응, 알겠어. 잘 다녀와.
도훈이 나간 후 서진은 설거지를 하며 하루 일과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오늘은 방과 후에 마트에 들러서 장보기도 해야 했어요. 유진이가 좋아하는 과일도 사오고 도훈이 즐겨 먹는 반찬 재료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진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안색이 한층 좋아 보였어요. 언니, 형부는 벌써 나가셨어? 응, 오늘 일찍 가야 한다고 하더라. 너는 아침 먹었어? 아니, 아직. 근데 언니 오늘 병원 가야 하는 거 맞지? 맞아. 오후 3시에 예약 잡아뒀어. 내가 수업 끝나면 바로 데리러 올게.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냈습니다. 예전에는 식욕이 전혀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요즘에는 밥도 잘 먹고 있었어요. 언니 고마워. 내가 이렇게 폐만 끼치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가 남이니?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서진은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의 손이 예전보다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처음 남편을 잃었을 때는 손이 얼음처럼 차갑고 떨렸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언니가 너무 많이 해주고 있어. 나도 이제 뭔가 해야 할 텐데. 괜찮아. 천천히 하자. 급할 것 없어. 서진은 시계를 보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학교에 갈 시간이었어요. 나 학교 갔다 올게. 점심은 냉장고에 있는 거 데워서 먹고 약 먹는 거 잊지 마. 응, 알겠어. 조심해서 가. 서진이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유진을 돌아봤습니다. 유진은 창가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햇살이 유진의 얼굴을 비추며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죠. 서진이 학교에서 돌아온 것은 오후 5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이 평소와 달랐어요. 거실에서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어디선가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유진아, 나왔어. 언니, 어서 와. 유진이 부엌에서 나왔는데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진이 화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라이너도 그었고 립스틱도 발랐어요. 게다가 입고 있는 옷도 평소에 입던 편안한 집옷이 아니라 외출복이었습니다. 어머, 유진아. 화장을 했네? 어디 나갔다 왔어? 응, 오늘 병원 갔다 오면서 쇼핑몰에 들렀어. 오랜만에 옷도 보고 화장품도 샀어. 유진의 목소리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2년 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서진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보기 좋아. 그치? 나도 거울 보면서 깜짝 놀랐어. 이렇게 웃고 있는 내 모습을 본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 유진이 부엌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내가 저녁 준비했어. 언니가 항상 해주니까 나도 뭔가 하고 싶어서. 서진이 부엌을 들여다보니 정말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김치찌개도 끓고 있고 계란말이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어머,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오후에 시간이 있어서. 병원에서 선생님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요리를 해봤어. 서진은 유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대견했거든요. 고마워, 유진아. 정말 고마워. 저녁 시간이 되어서 도훈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온 것 같았어요. 뭔가 냄새가 좋은데? 뭐 맛있는 거 했나? 도훈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저녁 준비했어. 정말 맛있게 해놨더라고. 아, 그래. 유진아, 수고했어. 도훈이 거실로 들어오면서 유진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유진아, 오늘 뭔가 다른데? 화장했나? 네, 오랜만에 해봤어요. 어때요? 아, 정말 좋아 보여. 많이 밝아졌네. 도훈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단지 유진이 좋아져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면서 도훈이 말했습니다. 유진아, 요리 정말 잘했네. 김치찌개 맛이 끝내줘. 정말요? 언니한테 배운 건데 잘 안 될까봐 걱정했어요. 아니야, 정말 맛있어. 서진이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도훈이 농담조로 말하자 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유진이가 원래 손재주가 좋았어. 어릴 때도 엄마 도와드리면서 요리 배웠거든. 유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유진의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형부, 요즘 회사 일이 어때요? 많이 바쁘시죠? 응, 새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어. 그런데 재밌기도 해. 새로운 걸 배우고 있거든. 도훈이 대답하면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온 것 같았어요. 도훈이 휴대폰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구야? 연락 왔나? 서진이 물어보자 도훈이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아, 회사 동료야. 내일 회의 관련해서 이 시간에도 회사 일 연락이 와. 요즘 프로젝트가 급해서 그래. 시간 관계없이 연락하는 경우가 많아. 도훈이 휴대폰을 뒤집어 놓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녁을 다 먹고 유진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언니, 나 할게. 언니는 쉬어. 그래. 그럼 고마워. 서진과 도훈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훈이 텔레비전을 켜려고 리모컨을 찾고 있을 때 또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도훈이 재빨리 휴대폰을 확인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말 바쁘네. 집에서도 일해야 해? 응, 좀 그래. 미안해. 도훈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도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조금 이상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회사 일이 바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유진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 오늘 화장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기뻤어. 맞아, 나도 놀랐어. 이제 정말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야. 처음에 우리 집에 왔을 때는 정말 걱정됐거든. 서진이 말하면서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이 설거지를 하면서 혼자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저런 모습 보니까 정말 좋네. 도훈도 부엌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훈의 시선이 조금 이상했어요. 너무 오래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서진이 그걸 눈치채고 도훈을 쳐다보자 도훈이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텔레비전 볼까? 응, 그래. 하지만 서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것 같았거든요. 도훈이 휴대폰을 자주 보는 것도 그렇고 유진을 보는 시선도 그렇고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서진은 그런 생각을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지고 있는데 괜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유진이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언니, 형부, 저는 먼저 잘게요. 오늘 하루 종일 나다니느라 피곤해서. 그래, 푹 쉬어. 수고했어. 네, 안녕히 주무세요. 유진이 방으로 들어가면서 도훈에게 작은 미소를 보냈어요. 도훈도 유진에게 미소로 답했습니다. 서진은 그 순간의 교감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단순히 가족 간의 정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서진은 집안의 미묘한 변화들을 더욱 뚜렷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여보, 요즘 정말 바쁘네. 몸은 괜찮아? 어느 아침 서진이 도훈에게 물어봤습니다. 도훈은 커피를 마시면서 또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응, 괜찮아.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좀 나아질 거야. 언제까지야? 글쎄, 한 달 정도 더? 도훈의 대답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서 또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도훈이 재빨리 확인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또 회사야? 응, 미안해. 급한 일이라서. 서진은 도훈의 어깨 너머로 휴대폰 화면을 슬쩍 보려고 했지만 도훈이 휴대폰을 몸쪽으로 기울여서 볼 수 없었어요. 평소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날 오후 서진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유진과 도훈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찍 왔네? 서진이 말하자 도훈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응. 오늘 회의가 취소돼서 일찍 나왔어. 그래, 다행이네. 유진이랑 같이 있으니까 좋겠다. 서진이 부엌으로 장을 들고 가면서 거실을 다시 봤습니다. 도훈과 유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평소보다 가까이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둘 다 서진이 들어오자 조금 어색해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서진은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서진은 유진과 도훈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형부, 그 영화 정말 재밌었어요. 추천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럼 내 취향이 괜찮지? 다음에 또 좋은 거 있으면 알려줄게. 네, 좋아요. 둘의 대화가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서진에게는 뭔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언제부터 둘이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된 걸까요? 유진아, 언제 도훈이랑 영화 얘기했어? 서진이 부엌에서 물어봤습니다. 아, 며칠 전에요. 심심해서 뭐 볼 거 없나 물어봤더니 형부가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 뭔 영화인데? 로맨스 영화요. 정말 좋더라고요. 서진은 도훈이 로맨스 영화를 추천했다는 게 조금 의외였습니다. 평소에 도훈은 액션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좋아했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 서진이 말했습니다. 여보, 로맨스 영화를 추천해줬다며? 언제부터 그런 영화에 관심이 있었어? 도훈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그냥 유진이가 심심해해서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생각해봤지. 그래도 신기하네. 평소 안 보던 장르인데 사람 취향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도훈의 대답에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도훈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서진은 도훈의 셔츠를 빨래 바구니에서 꺼냈습니다. 빨래를 분류하다가 문득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서진은 셔츠를 코에 가까이 댔습니다. 향수 냄새였어요. 그런데 서진이 쓰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달콤하고 꽃향기가 나는 젊은 여성이 쓸 법한 향수였어요. 이상하네. 도훈이는 향수를 안 쓰는데. 서진은 셔츠를 다시 한번 맡아봤습니다. 분명히 여성용 향수였어요. 게다가 한 번 스친 정도가 아니라 꽤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회사에 여직원이 많으니까 어쩌다 묻었을 수도 있겠지. 서진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향수가 이렇게 진하게 배려면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오랜 시간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며칠 후 서진은 더욱 확실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도훈이 깜빡하고 거실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놓고 화장실에 간 것이었어요.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진은 처음에는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보는 것은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 미리 보기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잘 자요. 오늘도 고마웠어요. 발신자는 번호만 표시되어 있었고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온 그 메시지는 명백히 여성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야, 그냥 동료일 수도 있어. 요즘 젊은 직장 동료들은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잖아. 서진은 자신을 달래려고 했지만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동료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황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도훈이 거실로 나와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를 본 도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재빨리 답장을 보냈습니다. 서진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그 메시지를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도훈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자 서진은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부엌 싱크대에 손을 짚고 겨우 버텼어요.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런 관계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모든 변화들이 하나씩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새 셔츠, 향수 냄새, 자주 오는 메시지, 휴대폰에 대한 민감한 반응, 그리고 평소보다 기분 좋은 모습까지. 서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도훈을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며칠 동안 도훈을 관찰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도훈의 행동 패턴이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특정 시간에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그 시간 동안은 연락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도훈이 오전에 갑자기 나간다고 했습니다. 어디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가야 해. 토요일인데도? 응, 미안해. 금방 올게. 도훈이 서둘러 옷을 갈아입으면서 말했습니다. 평소 집에서 입던 편한 옷이 아니라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면도도 다시 하고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회사 가는데 왜 이렇게 차려입어? 서진이 물어보자 도훈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 그냥 습관이야. 밖에 나가면 사람들 볼 수도 있잖아. 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요. 도훈이 나간 후 서진은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나도 잠깐 나갔다 올게. 친구 만나기로 했어. 네, 언니. 조심해서 가세요. 서진은 서둘러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도훈의 차를 따라가기 위해서였어요. 다행히 도훈의 차가 아직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유진이었거든요. 유진이가 왜 거기 있어? 서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집에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도훈과 만나고 있는 걸까요? 도훈과 유진이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차에서 내려서 카페 쪽으로 걸어갔어요. 카페 창문 너머로 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훈과 유진이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둘의 모습이 단순한 가족 간의 만남 같지 않았습니다. 도훈이 유진의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서진은 그 장면을 보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서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위로해주는 걸 수도 있어. 유진이가 힘들어하니까. 서진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지만 둘의 분위기는 명백히 달랐습니다. 유진이 도훈을 바라보는 눈빛, 도훈이 유진에게 속삭이는 모습, 모든 것이 남매 간의 정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난 후 둘이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도훈의 차에 탔어요. 서진은 다시 뒤를 따랐습니다. 도훈의 차는 시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모텔 앞에서 멈췄어요. 서진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훈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상대가 바로 자신의 여동생 유진이었던 거예요. 도훈과 유진이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숨을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 그리고 2년 동안 자신이 돌봐온 여동생. 이 두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어 갈 때쯤 서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진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언니, 일찍 오셨네요. 친구 만나는 거 어땠어요? 유진이 밝게 웃으며 물어봤습니다. 서진은 그 웃음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몇 시간 전까지 도훈과 모텔에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응, 괜찮았어. 서진은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형부는 아직 안 오셨어요. 회사 일이 늦어진다고 하시던데. 유진의 말에 서진은 속이 뒤틀렸습니다. 유진도 도훈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알겠어. 서진은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1시간 후 도훈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미안해. 일이 늦어져서. 도훈이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습니다. 서진은 거실로 나가서 도훈을 바라봤어요. 회사 일 어땠어? 피곤하네. 주말인데도 일해야 하니까. 도훈이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넥타이에서 또 그 향수 냄새가 났어요. 유진이 쓰는 향수였습니다. 샤워하고 올게. 도훈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서진은 유진을 불렀습니다. 유진아, 잠깐 이리 와. 네, 언니. 유진이 서진 옆에 앉았습니다. 서진은 유진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화장을 다시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도 오전에 입고 있던 것과 달랐어요. 오늘 뭐 했어? 집에서 쉬었어요. 텔레비전 보고 책도 읽고. 유진이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진은 그 순간 모든 것이 확실해졌어요. 서진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도훈을 바라보며 지난 15년이 모두 거짓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유진에 대한 배신감은 더욱 컸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는 없다고요. 진실을 알아내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진은 그 충격적인 발견 이후 며칠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도훈과 유진을 마주할 때마다 속이 뒤틀렸어요.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수업 중에도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도훈과 유진이 손을 잡고 있던 모습, 모텔로 들어가던 모습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됐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동료 교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서진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서진은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가족들과 대화하고 웃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언니,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괜찮아? 유진이 어느 날 서진에게 물어봤습니다. 서진은 그 순간 화가 났어요. 자신을 배신한 사람이 걱정하는 척하는 것이 역겨웠습니다. 괜찮아. 그냥 학교 일이 좀 바빠서. 너무 무리하지 마. 몸이 제일 중요해. 유진의 말에 서진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정말 뻔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진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냥 한 번 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다는 미련한 희망도 있었고요. 며칠 후 서진은 집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거실과 유진이 있는 방 근처에 몰래 숨겨뒀어요. 그리고 도훈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은 여전히 자주 외출했습니다. 회사 일이라고 하면서 주말에도 나가는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유진도 어디론가 나갔다가 비슷한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은 녹음기에서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습니다. 오늘 서진이 언제 들어와? 도훈의 목소리였어요. 6시쯤 올 거야. 우리 시간 많아.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너한테 이런 짓을 시키게 돼서. 괜찮아. 나도 원하는 일이야. 언니한테는 미안하지만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언니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해야 해. 서진은 그 대화를 들으며 몸이 떨렸습니다. 두 사람이 자신을 속이면서 만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관계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대화였어요. 언제부터였지?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작년 겨울부터였나? 내가 정말 힘들어할 때 형부가 위로해줬잖아. 그때 너무 예뻐 보였어. 울고 있는데도. 나도 그때 느꼈어. 형부가 다르게 보인다는 걸. 서진이한테는 정말 미안해.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이런 내 자신이 싫지만 형부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 서진은 녹음기를 끄고 주저앉았습니다. 작년 겨울부터라면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기를 떠올려 보니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유진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한 것도, 도훈이 기분 좋아 보이기 시작한 것도 모두 그때부터였어요. 서진은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작년 겨울, 유진이 정말 힘들어하던 시기였어요. 남편을 잃은 지 반년 정도 됐을 때였는데 오히려 그때가 더 힘들어했습니다. 처음에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현실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된 시기였거든요. 그때 서진은 학교 일로 바빴습니다. 담임을 맡고 있던 반에 문제가 많아서 매일 늦게 들어왔어요. 유진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있었는데 도훈이 유진을 많이 챙겨준다고 해서 안심했었습니다. 그때부터였구나. 서진은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처제를 위로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불륜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유진의 변화였습니다. 작년 말부터 유진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화장도 하고 옷도 신경 쓰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서진은 그것이 치료 효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도훈과의 관계 때문이었던 거죠. 내가 얼마나 순진했을까. 서진은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신호들이 있었는데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눈치채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그날 밤 서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45살의 여자, 15년 동안 가정에 충실했던 아내, 2년 동안 동생을 돌봐온 언니.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져 버렸어요.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 여자가 바로 자신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서진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계속 같은 집에서 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었습니다. 며칠 더 지나면서 서진은 더 많은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도훈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니 모텔과 레스토랑에서 사용한 기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유진도 집에 없었습니다. 서진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도훈과 유진이 1년 이상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치욕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관할 수는 없다고요. 진실과 마주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진은 며칠 동안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할지 고민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교차하며 마음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도훈과 유진을 모두 불러 모으기로 결심했거든요. 둘 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진은 테이블 위에 준비해둔 것들을 꺼냈습니다. 녹음기, 도훈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이게 뭐야? 도훈이 당황하며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지난 1년 동안 뭘 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들이야. 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언니, 이게 무슨... 입 다물어. 서진이 유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재생했어요. 오늘 서진이 언제 들어와? 6시쯤 올 거야. 우리 시간 많아.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도훈과 유진의 목소리에 둘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언제부터였지?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작년 겨울부터였나? 내가 정말 힘들어할 때 내가 위로해줬잖아. 녹음이 계속 재생되는 동안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유진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서진이 녹음기를 껐습니다. 이제 설명해봐. 내 남편과 내 동생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도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어요. 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1년 동안 나를 속이면서 미안하다고?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었어. 유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냥 위로해 주려고 했던 거야. 위로가 이런 거야? 모텔에 가는 게 위로야? 서진이 사진을 도훈 앞에 던졌습니다. 도훈과 유진이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어요. 유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모른다고? 1년 넘게 계속하면서 모른다고? 처음에는 정말 그냥 형부가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 그래서 내 남편을 빼앗은 거야? 서진의 질문에 유진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빼앗은 게 아니야. 그냥 서로 의지하게 된 거야. 의지? 이게 의지야? 서진이 신용카드 내역을 유진 앞에 내밀었습니다.
모텔비, 식사비, 선물비까지. 이게 다 의지하는 거야? 도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너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건 아니야. 그냥 유진이와는 다른 감정이었어. 도훈의 말에 서진이 비웃었습니다. 다른 감정?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도훈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서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 2년 동안 자신이 돌봐온 동생. 이 두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언니, 우리도 원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야.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해서가 아니라고? 그럼 누가 억지로 시켰어?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야. 자연스럽게? 형수의 남편과 자연스럽게? 서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너희들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동안 나는 바보처럼 너희를 챙기고 있었어. 유진이 치료받는다고 병원 예약 잡아주고, 도훈이 회사 일 힘들다고 뒷바라지 해주고. 도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아, 너한테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해? 어떻게 하냐고?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어. 서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언니, 어디 가려고? 유진이 울면서 물어봤습니다.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너는 이제 내 동생이 아니야. 서진의 말에 유진이 더욱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1년 넘게 나를 속인 걸 어떻게 용서해? 서진은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이 따라와서 말했어요. 서진아, 진정하고 이야기하자.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우리 결혼한 지 15년이야. 그 세월을 생각해서라도 그 15년이 다 거짓이었잖아. 적어도 마지막 1년은. 서진이 옷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유진이와의 일은 진짜 사랑이야. 도훈의 고백에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랑이라고? 그럼 나와는 뭐였어? 너와는 가족이었어. 편안하고 안정적인. 그리고 유진이와는 사랑? 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알겠어. 이제 확실해졌네. 서진은 가방을 들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유진이 거실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 나도 나를 모르겠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너희는 서로 사랑한다며. 잘 됐잖아. 서진이 현관으로 향하자 도훈이 막아섰습니다. 어디 갈 거야? 그건 너희가 알 필요 없어. 이제 남남이니까. 서진은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서진아. 도훈이 불렀지만 서진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1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서진은 그날 밤 친구 하영의 집에서 보냈습니다. 하영은 이혼 전문 변호사였는데 서진의 상황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도훈이가 유진이와? 응, 1년 넘게 계속됐던 것 같아. 서진은 소파에 앉아서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너 괜찮아? 괜찮지 않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영이 서진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유리한 위치에 있어.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까. 이혼하려는 게 아니야. 아직은. 그럼 뭘 하려고? 서진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지금은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어.
도훈이와 유진이 마주보면 미칠 것 같아. 며칠 후 서진은 바닷가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학교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멀었지만 조용하고 혼자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서진은 도훈에게 연락했습니다. 나 이사했어. 당분간 연락하지 마. 서진아, 어디 있어? 걱정돼서. 걱정은 유진이나 해. 나는 이제 상관없잖아.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리 대화 좀 하자. 할 말 없어. 이혼 서류는 나중에 보낼게. 서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훈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서진은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것 같았어요. 일기장을 꺼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45살에 다시 혼자가 됐다. 무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해방감도 든다. 서진은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됐어요. 15년 동안 도훈의 아내로 유진의 언니로만 살았다. 이제는 그냥 한서진으로 살고 싶다. 학교에서는 아무도 서진의 상황을 몰랐습니다. 평소처럼 수업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혼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적적했습니다.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저녁도 혼자 먹어야 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런 시간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훈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삭제했습니다. 유진에게서도 미안하다는 메시지가 계속 왔지만 마찬가지였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서진은 자신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그보다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나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서진은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리책을 사서 혼자 요리를 해먹기도 하고 근처 바닷가를 산책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손을 놓고 있던 독서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서진은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됐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하영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지내? 생각보다 괜찮아.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적응됐어.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처음 왔을 때는 정말 힘들어 보였는데 서진은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얼굴이 밝아진 것 같았어요. 도훈이한테서 연락 없어? 처음에는 계속 왔는데 요즘은 없어. 유진이는? 모르겠어. 차단했거든. 하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혼은 언제 할 거야? 아직 모르겠어. 지금은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아. 그래, 급할 것 없지. 내가 준비됐을 때 하면 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 서진에게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쓴 소설의 일부를 문학 잡지에 투고했는데 채택됐던 거예요. 한서진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썼지만 허구로 각색한 이야기였어요. 소설이 실린 잡지를 받아보며 서진은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작가가 되는 것이었어요. 교사로서의 삶도 의미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내 첫 작품이 세상에 나왔다. 45살에 처음 해보는 일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다. 서진은 매일 글을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를 보며 영감을 얻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원고지에 펜을 들었어요. 도훈과 유진에 대한 생각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4개월이 지났을 때
서진은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의 상처와 분노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바닷가를 걸으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도훈과 유진의 배신은 분명히 상처였지만 동시에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고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언니로만. 서진은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서진이라는 독립적인 개체로서 말이에요. 반년이 지났을 때 서진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도훈이었어요. 오랜만에 받은 전화였습니다. 서진아, 나야. 잠깐 통화할 수 있어? 뭐 때문에?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예전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는 않았어요. 유진이가 집을 나갔어. 그래서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일주일째 연락이 안 돼.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유진이 떠났다는 소식이 예상 밖이었어요. 왜 나한테 말하는 거야? 혹시 유진이가 너한테 연락했나 해서. 없어. 그리고 연락해도 받지 않을 거야. 서진아, 더 할 말 없으면 끊을게. 서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유진이 걱정됐어요. 아무리 배신당했다고 해도 최근 2년 동안 함께 살았던 동생이었거든요. 며칠 후 하영을 통해 더 자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진이가 정말 집을 나갔나 봐. 도훈이가 내 사무실까지 찾아왔더라고. 뭐라고 하던? 유진이를 찾고 있다고. 그런데 이상한 건 도훈이 표정이 별로 슬퍼 보이지 않았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도훈도 그 관계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혼 서류에 서명하겠다고 하더라. 조건 없이. 정말? 응, 재산 분할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해.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정식으로 이혼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알겠어. 준비해줘. 한 달 후 서진과 도훈은 법원에서 만났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을 위해서였어요. 오랜만이네. 도훈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진은 간단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유진이는 어떻게 됐어? 연락 없어. 아마 어디선가 새로 시작하고 있을 거야. 도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후회해? 서진이 물어봤습니다. 많이. 너한테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 알아.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이혼 조정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도훈이 모든 조건을 수용했기 때문이었어요. 집과 재산의 반을 서진이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도훈이 말했습니다. 서진아,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할게. 뭐? 너 많이 좋아졌어.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 서진은 그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고마워. 너도 행복하게 살아. 너도. 그렇게 15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진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빠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마치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이혼했다. 슬프기보다는 홀가분하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다. 몇 달 후 서진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서진이 그동안 써온 소설들을 모아서 책으로 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말요? 네, 요즘 독자들이 현실적이고 진솔한 이야기를 좋아하거든요. 선생님 작품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일요일 아침 서진은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나도 저 새들처럼 자유로워졌구나.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어요. 원고지를 꺼내서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희망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상처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바깥에서는 파도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서진의 새로운 인생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어요. 해가 떠오르면서 바다가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서진은 그 광경을 보며 확신했어요. 자신은 이제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고요. 45살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서진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의 진짜 주인공이야. 서진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써나갈 이야기들이 기대됐어요.